김종철의 비언프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언제쯤 우리는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살아보나. 이 지겨워요 이제.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정말 제목만 똑같은 네? 얘기죠. 제목만 똑같아서 그런가요? 내용은 맨날 다르고. 내용은 맨날 다르니까 네. 여러분 친절하게 들어주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를 뚫고 오셨어요. 네, 오늘부터 장마. 네네네, 이미 가요? 장마철이 예, 들어왔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장마 전선이 지금 또 올라왔다가 네. 또 오늘 저녁부터 또 내려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내일은 또 덥대요? 그러니까요. 주말 내내 어제도 또 엄청 더웠는데. 주말이 또 덥다고 하던데. 예. 네. 더웠다 비왔다 더웠다 비왔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장마철이 그렇죠 뭐. 그러니까요. 네. 예. 좀 후덥지근하고 그렇죠. 예. 저희가 일주일 내내 김종철 부장님 코너를 기다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있죠. 왜 안 물어보세요 이유를? 꽃주문닷컴 말씀하시려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 예? 맘 놓고 PPA를 할 수 있는 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 제가 늘 그럼요. 우리 그 하셔야죠, 장의 정말로. 그 민주 사장님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방송 만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늘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무겁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김종철 부장님 나오는 날에는 맘 놓고 PPL을 광고 데이. 아니, 다른 분들도 하시면 같이 하셔도 괜찮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네. 저희가 지금 그 4월 총선 끝나고 네. 다시 좀 이렇게 진용을 다시 갖추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가 뭔가 좀 새롭게 네네. 준비를 할 텐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그 고정 코너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광고할 시간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꽃주문닷컴 1544 6430. 6430. 네, 그리고 가운데에 작은 책 있잖아요. 한번 네. 들어봐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네. 책을 좀 볼게요. 이게 네, 그 금방 읽어요. 네. 금방 읽을 수 있고요. 책이 지하철 딱 타면 딱 네. 잡으면 내릴 때 딱 끝나.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전략적 의지가 없으면 싸구려다. 오, 제목이 되게 섹시하죠. 그러네요. 네. 한번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책값도 9,000원이면 뭐 네. 싸고 그러니까요. 가볍고 네. 오, 글씨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저런 책이 좋더라고요. 막 네. 무거운 책보다는 가볍게. 요새 뭐 모바일로 딱 신문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문이 망하겠어. 그것도 그렇고요. 그 모바일로 보는 것도 이게 이 목 디스크부터 해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얇고 가벼운 책은 이런 지하철이나 네. 이런 데 이동하시면서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예. 되게 내용도 아직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언뜻 보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인데요. 그 세계 최고 경영 구루 갤리 하멀과 플리 할라드 교수군요. 네. 이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적어놓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번 이제 주말이잖아요. 네, 네. 주말에는 좀 저희가 책 한 권을 들고 그러니까요. 네. 네. 되게 덥다고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니 딱, 수박 드시면서 딱 읽으시면 네. 이거 한 시간이면 읽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딱 한두 편하게? 시간이면 딱 예. 콤팩트하게 읽을 수 있고요. 저렇게 간명하게 정리해 주는 책들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팟캐스트 시장도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도 많고 막 언론 미디어 쏟아지는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누군가는 간명하게 정리해 주는 네. 콤팩트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스마트 비즈니스의 책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권력은 최고의 동기부여다. 이것도 되게 제목도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저 책을 좀 선물하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살까요? 하여튼 여러분 스마트 비즈니스 사랑해 주시고요. 네. 여름 되더라도 또 몸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녹용 꼭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영양분 많이 드시고요. 네, 그 좋은 음식을 여름일수록 찬 것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영한네이처 딴 거 사면 안 돼.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녹용 여러분 꼭 녹용.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한국에만 비가 오는 줄 알았더니 런던에도 비가 많이 왔대요. 어제. 런던 이제 그 외신 보니까 네. 폭우? 네. 내지는 막 비바람? 그러니까요. 네, 그랬다고 지하철도 하대요. 일부 노선이 네, 끊겼다는 거 그렇다고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네. 영국도 안 좋은가 봐 지하철이. 영국 지하철 네, 타보셨어요? 진짜요?
아니 못 타봤어요. 저는. 우리나라 지하철이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제가 타봤는데 영국 지하철은 되게 조그만하고 그래요? 그 조그매요? 튜브라고 그래요. 튜브라고 튜브. 해가지고 예. 어.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네네. 그 좌석도 네. 우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길게 앉는 예, 게 아니라 예, 예. 두 명씩 이렇게 앉게 앞을 보고 무슨 네. 기차처럼. 기차처럼. 네, 그렇구나. 약간 클래식한 건데요. 음, 되게 조그마하고 그렇군요. 네. 어, 지하철 후지구나. 내부, 예? 후죠. 후지죠. 지하철은 우리나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그래요. 서울이 제일 일본도 깨끗하고. 괜찮아요. 아, 일본도 괜찮죠. 네, 일본 괜찮죠. 네. 제가 워싱턴에서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네, 네. 못 타겠더라. 뉴욕도 마찬가지.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왜 더러워. 그래서 한국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그 빗속을 뚫고 영국 사람들이 전부 투표하러 갔다면서요. 네. 우산 들고 블랙시트. 줄을 엄청 오늘 아침 그 조간 신문들 보니까 수녀님들이 그렇게 투표를 그러니까요. 하는 사진이 네, 많은 네. 언론에 실렸더라고요.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아마 지금 오전 지금 일부 개표소 개표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부 브렉시트가 이제 말 그대로 영국이 유럽 연합에 탈퇴. 남느냐 아니면 네. 떠나느냐 네. 이걸 국민들이 결정하는 국민 투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 내는 경제에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 지금 오전 상황 지금 그 외신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네. 일정 부분 일부 개표소 중심으로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탈퇴 쪽이 생각보다 좀 더 우세한 것으로 51%에서 52% 네. 그리고 잔류 남는 쪽이 한 45% 6% 그러니까 양쪽의 탈퇴와 잔류의 팽팽하네요. 한 5% 6% 포인트 차인데요. 그게 이제 하여튼 그동안 여론조사 이번에 이 국민투표 여기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이번에 대부분 다른 어떤 그 지방선거나 뭐 어떤 선거, 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를 해서 뭐 그런 거 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만 국민투표 당일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국민들 상대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대요. 네, 그래서 네. 그 결과가 아마 그 탈퇴보다는 남는 쪽으로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실제로 지금 초반 개표 상황을 보면 그 반대로 탈퇴 쪽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세계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면 한국 경제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때문에 그렇죠. 의원들이 또 농성. 필리버스터하다가 농성 네, 저는 시작했어요. 미국 의회 의원들이 그 네, 동상을 바닥에 처음 봤어요. 앉아가지고 네, 네. 한국 의원들만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네. 또 아메리카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계가 출렁이고 있어서 오늘은 좀 브렉시트 영국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네.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탈퇴하고 잔류가 거의 팽팽한 네네. 구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투표는 끝났고 지금 개표가 일부 진행 중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개표 상황이 얼마나 좀 된 건가요? 진행이? 한 지금 그 전체 지금 오늘 아침 최근에 나온 외신 내용을 보면 네. 전체 지금 개표소가 382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개표가 모두 완료가 돼야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그 지역 일부 지방 뭐 그 뉴캐슬 뭐 이런 데에서 지금 일부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그 개표를 곧바로 이제 결과를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 뭐 썬더랜드나 그다음에 뉴캐슬 이런 데에서 지금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상보다 그동안에 뭐 전문가 그룹이나 그다음 네. 여론조사 기관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탈퇴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원래 그 어제 그 뭐 그 미국 금융시장 그러니까 월가나 그다음 유럽 이쪽은 이제 그 주식시장이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론이 좀 더 잔류 쪽으로 탈퇴보다는 잔류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 전망이 많아지면서 다 그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침에 9시에 네네. 문을 열었죠. 네, 네. 거기서 곧바로 2,000포인트를 찍고 상승을 하다가 네. 갑자기 지금 탈퇴 분위기가 좀 높다. 그러니 갑자기 또 주식시장이 빠졌어요. 20% 포인트 아이고.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지금 보니까 네. 다시 또
그 20포인트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게 지금 야, 오늘 뭐 하루 종일 출렁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시시각각에 예. 따라서 거의 그 주식시장이 그 변동폭이 지금은 1989 어제보다 한 2.33포인트 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했네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좀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식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그렇군요.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뭐 하루 종일 장이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될지 뭐 시시각각 변하는 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짜 이거를 떠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장중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탈퇴냐 잔류냐 네. 뭐 결정되는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네네. 이 영국 민심의 두동강 그렇죠. 양분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탈퇴는 탈퇴대로 또 잔류는 잔류대로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민심이 그 화합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실제 영국 분위기가 어떤지 좀 취재가 좀 되셨나요? 저희도 이제 솔직히 그 외신이나 그다음에 영국 현지 뭐 이런 그 신문 보도, 네. 언론 보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주요 뭐 신문사들도 뭐 르포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주요하게 이제 그쪽 영국 쪽에 그런 신문들 그런 보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런 블랙시트 국민 투표 자체가 네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거죠. 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그동안에 EU 유럽 연합이라는 어떤 이런 그 유럽 공동체라는 이 안에서 영국 네. 국민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그 EU에 대한 분담금이 되게 많잖아요. 네. 22조 원 이상 그렇게 되는데 그 돈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고 왜냐하면 영국 경제가 잘 나가고 유럽 연합의 유럽 경제가 좋으면 그게 잘 되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남유럽 국가의 네, 그 그리스 네. 포함해가지고 그 재정 스페인, 위기 그렇죠. 예. 유럽 재정 위기 그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상 메꿔주는 그래서 막 독일이나 이쪽 북유럽 국가에서도 되게 그렇죠.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이 영국의 어떤 그런 유럽연합 탈퇴에 관련된 그 국민 투표가 이제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이민자들 또 이번에 또 이제 시리아 이민 문제가 또 유럽에 그렇죠. 굉장히 이슈가 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 문제가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예. 뺏기고 있다라는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영국 안에서도 그 여론이 처음에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 캐머런 총리가 자기가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에서 국민 투표를 던졌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될지는 자기도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처음에는 뭐 당연히 뭐 잔류 쪽 남을 거라고 봤다가 이게 국민들의 분위기와 정서가 바뀌는 걸 아주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껴서 막 탈퇴 쪽으로 확 길었죠. 그러다가 지난 13일인가요? 영국 노동당 그 의원이 콕스 의원. 예, 존 콕스 의원이 피살됐잖아요. 피살됐죠. 예. 그 피살 사건 이후로 다시 또 여론이 잔류 쪽으로 확 돌았고 그래서 그 꾸준히 이어오다가 지금 이제 잔류 쪽으로 아마 그 존 콕스 의원의 뭐 피살 사건 그 사망 사건 이후로 좀 분위기가 잔류 쪽 남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하튼 뭐 탈퇴인지 잔류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건으로 영국은 정말 우리나라 옛날 그 행정수도 이전 것 때문에 엄청난 그 내부였던 네.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이상으로 영국도 지금 이거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국 사람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영국 시민 기자 하고 네. 계시는 김성수 네. 기자가 쓴 글을 보면 영국 사람들 세금을 열심히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잘 내서 국가를 잘 이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하는데 이태리 그리고 뭐 이런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데 보면 부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는 세금을 내고 싶은데 거들어오질 않는다. 공무원들이. 네. 그 거들어오질 않는데 우리가 왜 내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부당함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네.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그렇습니다. 저 나라들은 부패하고 말이야. 세금도 그렇죠. 제대로 안 내고 그러고 지들은 잘 살아. 막 3층 집에 막 가정부 두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렇죠. 세금 한 푼 안 내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개는 그러니까 성실 납세 공평 과세가 안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함을 느끼고 그러니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끼리 딱 끊어가지고 그렇죠. 영국은 영국대로 맞습니다. 영국이 중요하다라고 네. 주장했던 그런 정서
앞서 말씀해주신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민 정책이라든가 네. 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경제 양극화 문제 네네. 때문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세대 간, 그렇습니다. 계층 간 이런 갈등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그 어떤 그 이번 투표에 앞두고 이제 그 영국의 어떤 일간지 뭐 더선 그 언론사도 더선 뭐 텔레그래프 뭐 가디언 이렇게 아주 서로 막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뭐 잔류냐 탈퇴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 간 특히 젊은 층이나 나름대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라는 네. 걸 같이 이런 걸 좀 생각하는 진보적인 나름대로 또는 좀 젊은 층들 왜냐하면 유럽 연합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나름대로 그 일자리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향후에 자신들의 어떤 뭐 미래의 어떤 그 뭐 전망 이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영국 이 안에서보다는 영국이 지금 과거 대처 정부 이후로 많은 산업이 민영화되거나 그다음에 사실상 국가로부터 떠져 나가고 그다음에 사실상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동차나 이런 제조업이 다 해외로 다 팔려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이 자신들이 진정말로 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하는 거는 금융시장 말고는 사실상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그런 젊은 층들 사이에서 우리가 청년 실업처럼 영국도 마찬가지고 경제 전체도 전반적으로 약간 다운돼 있는 네. 그 상황에서 이걸 좀 더 돌파하는 게 이제 유럽 연합 안에서 네. EU 안에서 뭔가 그런 걸 경제적인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다른 국가, 다른 EU 다른 국가와의 그런 형평성,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지금 과거에 이제 대영 제국 시절 내지는 영국의 자존심, 네. 우리의 어떤 뭐 영국의 어떤 영국인으로서의 어떤 뭐 자부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존감 네. 이런 것들이 EU 이후로 우리가 거의 많이 너무 우리는 양보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국, 독일 이런 사람들 되게 검소하면서도 나름대로 그런 좀 철두철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신들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이 유럽 연합이 그런 인식이 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대신 젊은층들은 그렇다고 해서 유럽 연합을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당장 영국 혼자 살 수 있는 지금 글로벌 상황이 아니지 않냐. 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그 다른 대부분의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어떤 뭐 금융시장이나 네. 내지는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리고 기업인들조차는 조차 보면 나름대로 그냥 불확실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남대로 EU 안에서 뭔가 계속 남아 있고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빌 게이츠 회장부터 해서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포함해서 뭐 힐러리 클린턴까지 웬만한 이제 하여튼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EU 쪽 그 영국이 좀 이번에 EU에도 남고 다시 네. 어떤 새로운 길을 좀 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영국 안에서도 또 반대도 되게 여전히 많죠. 뭐 이번에 뭐 그 다이슨이라는 네. 그 청소기 되게 유명한 네, 영국 네, 그 네. 회사 예, 있잖아요. 예. 그 다이슨 회장 같은 경우 대놓고 자기는 탈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영국이 기업인이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기업인 그 사람은 뭐 EU 탈퇴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당장 무역에 어떤 큰 어떤 피해를 보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또 이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EU의 어떤 그 해서 영국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적자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무역의 손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그 네, 맞아요. 공화당 후보 비슷한 대선 현상이죠. 네, 그쪽 그 공화당 후보는 뭐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탈퇴하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됐고요, 그 아저씨. 그래서 이게 자기 선거나 좀 저기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노년층이나 이런 과거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리고 그 자기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과거의 대영 제국이었던 그런 약간 영국의 자존감, 영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그게 또 일정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정서적으로 네.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국의 그렇죠.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컨대 영국도 지금 굉장히 일자리 문제나 이민 정책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문제, 교육의 그렇습니다. 문제라든가 여러 그렇죠.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리스, 스페인 이런 것까지 하려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살고 있는 이를테면은 계층별로 보자면 저소득계층 네, 뭐 네. 이쪽에서는 그렇지만 지식인 계층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뭐 이른바 이제 배운 분들 이런 양반들은 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전체 유럽 공동체라는 네네. 전체 그
대륙의 이익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과 전망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어떤 결정이 내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에 남든 아니면 나가든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도 캐머런 총리도 그렇고요. 네.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지금 있어요? 네, 그 외신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설령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국민투표 탈퇴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탈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뭐 그 이건 하나 이제 법적 구속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또 탈퇴 절차도 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탈퇴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영국 의회에서 그걸 이제 받아서 다시 입법을 해야 되고요. 또 입법 과정에서 영국 정부, 영국 다수당이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이 절반, 과반수 이상의 어떤 의견을 의회가 무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탈퇴를 하게 되면 영국 의회도 나름대로 그 입법 과정을 거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유럽 연합과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탈퇴를 가지고. 그러면 유럽 연합에서 유럽 연합 지금 27개국인가요? 그 모든 국가로부터 동의를 또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당장 뭐 탈퇴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영국이 정말로 EU 회원국으로 빠져나가기에는 시간이 앞으로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그 시간도 앞으로 한 5, 6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국의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영국도 이제 좀 머리 아픈 거죠. 아까 그 캐머런 총리의 뭐 리더십도 말씀하셨지만 캐머런 총리가 자기 2013년 그때 그 할 때 내가 2015년에 재선되면 이 유럽 연합의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투표에 하겠다고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재선을 성공했지만 마치 이제 하나의 도박을 벌인 거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으로서 물론 당연히 뭐 어떤 걸 뚫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이렇게 완전히 그 어떤 그런 갈등, 어떤 모든 국민의 어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그런 책임은 또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 경제 문제로 좀 축약해서 보면 네. 파운드 화폐 네.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환전소에 뭐 줄을 섰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보도도 막 나오고 있던데요. 신문에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 연합 탈퇴하게 되고 아까 이제 그런 시간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네. 영국은 이제 탈퇴하면 유로를 안 쓰겠죠. 그럼 이제 파운드화를 그렇죠. 갖고 이제 써야 되는데 파운드화가 사실 지금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도 영국을 이제 어디 뭐 여행을 가시거나 그러신 분들 보시면 유로화를 많이 갖고 가지만 런던 일부 지역 말고 또 지방을 가면 여전히 파운드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자국의 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유럽 연합 탈퇴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유로화 쓰게 되지 않고 그러면 사실상 파운드화는 그 가치가 지금 일단 일시든 그게 향후 어떻게 또 가치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폭락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어제 그제 계속 그 보도나 외신에 TV 화면에 나온 그 런던의 그 시민들이 파운드화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그걸 지금 유로로 더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폭락하면 자신의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막 유로로 다시 바꾼다고 하는데 일단은 영국 자체는 만약에 파운드가 확 폭락하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제조업의 붕괴 이후로 사실상 영국의 먹을거리는 금융시장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미국 월가도 있지만 영국의 더시티라는 큰 금융시장이 되게 활발하고 그 금융시장에 나와 있는 금융시장의 금융산업이죠. 네. 거기에 나와는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가 큰데 여하튼 그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영국 자체 경제 자체가 크게 아마 출렁일 가능성이 크고 영국 경제나 이런 게 출렁이고 만약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안정이 커진다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네. 전반적인 유럽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영국 사람들 자체적으로 당장은 그 단기적으로는 뭐 대부분 영국 사람들 그 아까 제조업 없이 거의 대부분 모든 물품을 수입하니까 수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화폐 가치 폭락을 위한 뭐 수입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번에 아까도 막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자금이 있어요. 특히 영국계 이런 자금들이 그럼 자신들이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국내에서 우리 그
돈을 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어, 영국에 있는 금융시장 이런 게 불안하니까 자본을 확충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밖에 투자됐던 돈을 회수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들어와 있던 영국계 자금이나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출렁이고 받게 되죠. 외환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데스크 별도의 지금 그 팀을 꾸려가지고 시장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위급한 상황, 외환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어느 정도나 충격을 받게 될까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지금- 영국은 영국 그렇죠. 사정이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뭐 구체적으로 이게 솔직히 전문가들도 이게 좀 엇갈립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나 경제 어떤 상황에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탈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자금이나 영국계 네. 자금이 이탈할 경우에 국내 자본시장 특히 외환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원화 가치나 네. 원달러 환율이나 환율이 되게 크게 오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 그 뭐 주식시장의 어떤 폭락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물론 오래 가지는 않겠죠. 물론 또 그 나름대로 또 자본시장의 또 뭐 그 복원력 때문에 또 뭔가 네. 좀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가계빚이나 그다음에 재정이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저금리 구조에서 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 상황에 결코 뭐 장담할 수 없죠. 지금 뭐 정부가 올 뭐 하반 국회 때 뭐 추가 경정 예산을 뭐 네, 추경.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경기 상황 안 좋으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브렉시트와 같은 어떤 또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경제가 흔들리면 또 당분간 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부결이냐 가결이냐 네. 뭐 이제 그 중대고비에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지 간에 세계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고 특히 이제 덩달아서 그렇죠. 한국 경제까지도 미치는 그렇죠.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잠재적 변수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도 상당히 심각하고 크다. 이제 이럴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탈퇴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탈퇴하는데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영국 국민들의 이 투표 결과가 다른 유럽 연합 회원 국가들한테 미칠 영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있죠. 이번 결정이 맞습니다. 그죠? 지금 그 예전에 그 영국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쪽은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유럽 너도 연합 나도 다 탈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번에 영국이 만약에 브렉시트가 되면 네. 그러면 정말 그동안에 영국 그 유럽 연합이 갖고 있던 가치 유럽은 하나다. 예. 우리는 유럽 공동체라는 그런 가치가 사실상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중에서 유럽 안에서도 영국이 빠져버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영국의 어떤 그런 그 탈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그 막고 막 대놓고 하는 데가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저쪽 북유럽 국가들. 네. 너 나가면 우리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과거에 진짜 유럽 국가, 유럽 국민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네. 그 경제적인 어떤 통합, 그다음에 정치적인 통합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의 뭐 유럽 단일 대통령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국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정치적까지 우리가 너희들하고 모든 걸 그 나눌 수는 없다라는 그런 영국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프랑스나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솔직히 뭐 독일 그 총리 뭐죠? 메르켈 총리죠. 네. 메르켈 총리도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유럽을 지지하고 유럽 연합을 그런 걸 지지하고 있지만 그 다른 상당수 독일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되게 불만이 많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서 세금 냈는데 그 돈이 그리스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다 그쪽 도와주는 데 가고
돌아오는 건 없고 그런 불만이 여전히 그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오늘 맞습니다. 아마 국회 안행위에서 그 쟁점을 가지고 국회 논의가 이제 치열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한국적 상황은 좀 다르죠. 근데 뭐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전부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하면서 네네네. 그걸 또 이제 약간 그 재정이 좀 있는 괜찮은 있는 괜찮은 그런 지방 정부의 돈을 뺏어다가 중앙 정부가 가난한 좀 그 독자 생존이 어려운 그런 시군에 준다 해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쟁점이 형성되고 아니 왜 내가 고양시에 세금 냈는데 내가 성남시에 세금 냈는데 네. 왜 내가 낸 세금을 저기 뭐 알지도 못하는 강원도에 가지고 네. 쓰여야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들의 입장 혹은 독일 사람들 혹은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진짜 뼈빠지가 이래가지고 세금 열심히 내가지고 했는데 네. 그게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간다. 물론 우리는 유럽 공동체지만 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논란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몇 년 사이에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죠. 콕스 의원 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국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준 그렇습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네. 유럽 안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들이 결국에는 세계적 현상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떤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이 브렉시트가 이게 뭐 투표 이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결이 됐든 이제 뭐 부결이 됐든 남든 탈퇴든 여하튼 이것이 어떤 식으로 뭐 한 번은 그 투표 결과로 뭐 끊게 뭐 나오겠지만 네. 어떤 뭐 종지부가 된다고 하지만 종지부가 될 수 없는 게 이게 계속 앞으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가결되는 쪽 입장이 오면 뭐 남는다고 하면 넘어가지만 지금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그 뭐 계속 남는 쪽으로 하게 되면 탈퇴 쪽으로 계속 주장했던 그런 지금 뭐 영국의 녹색당 이런 사람들은 그 결과가 굉장히 미미하거나 뭐 51대 49 뭐 이렇게 되거나 하면 재투표를 하거나 뭐 그런 주장을 계속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뭐 이것이 이런 그 브렉시트 이슈가 이번 투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이제 이게 계속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이 브렉시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 리스크는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이번에 영국이 한 사례지만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들 그리고 솔직히 영국이 이번에 유럽연합 탈퇴를 이렇게 투표한 게 이번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럽연합 전에 있던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그 ECC 그때도 1975년에 투표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영국이 여기에 우리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느냐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영국인데 끊임없이 좀 그런 내부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독일하고 그런 프랑스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맨날 그리고 막 토론 엄청나게 또 국민들 사이에서 하고 예. 또 그걸 뭐 또 민주도 또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때도 이제 그 부결은 안 됐죠. 그때도 이제 남는 쪽으로 결과가 났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마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번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브렉시트가 갖고 있는 의미나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다른 북유럽 국가한테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현재 지금 유럽 경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는 가정하에서 때는 유럽 경제가 그렇다고 갑자기 뭐 확 올라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럽 연합도 내지는 유럽 그 연합 의회도 아마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에 이제 20세기의 세계 질서를 보면 네. 미국 네. 주도였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른바 미소 간의 그렇죠. 예, 이렇게 딱 군비 경쟁을 팽팽한 통해놨던, 예, 네. 이런 긴장 관계가 있다가 이제 영국 혹은 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이 그렇죠. 탄생하면서 세계 굉장히 이제 그 세계 전체의 권력 구조가 네네. 많이 달라지는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갈갈이 또 찢어지게 되면 유럽의 파워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는 부자 나라들이 있는 반면 그렇죠. 또 이제 영국처럼 실질적으로 자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그렇죠.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입장 이런 것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이게 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제 국론을 분열한 문제에 대해서 캐머런 총리의 책임론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그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도 아침에 그 외신 보도를 보면 캐머런 총리가 보수당 안에서 네. 보수당 안에서 좀 갈라지잖아요. 탈퇴와 그다음에 잔류로. 근데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걸
보수당 내부에서도 의견을 제대로 조율을 못한 상태에서 그걸 국민투표 붙이고 국민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일부 그 국회의원이 또 피살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 부담이 크죠. 캐머런 총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캐머런 총리도 뭐 자기는 이번에 뭐 그 국민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는 그건 상관없이 뭐 총리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영국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고 캐머런 총리 스스로도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향후에 어떤 그런 영국의 정치 상황, 뭐 경제 상황까지 맞물려 가지고 어떤 분명히 어떤 뭐 입장이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자, 독일, 프랑스와 다른 영국 국민들의 결단 어떻게 될지 오늘 안에 이제 결론이 날 테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